경북 동해안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포항시는 오늘부터 만 16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최근 사람이 방파제에서 추락하거나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의 오늘 낮 12시 기준 확진자는 2명으로 방역당국이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주에서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한 건 지난 7월 15일 이후 80여일 만에 처음입니다. 포항시는 만 16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령대 소아청소년은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0월 18일에서 11월 13일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거센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놓여진 안전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사이 경북 동해안에서만 3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거센 물살을 가르며 테트라포드로 향합니다. 보트를 올려서 위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인 한 남성을 꺼내 슬리베이 보트에 실습니다. 지난 3일 경주시 간포읍 오류리 연동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A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구조에 나선 겁니다. 같은 날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도 테트라포드 아래로 행랑객이 추락했습니다.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올라갔다 순식간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테트라포트를 가까이서 보니 5m 높이의 좁고 깊은 틈새가 곳곳에 있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 보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모두 36건, 이 가운데 4건이 사망 사고입니다. 테트라포드는 깊이가 최고 5m에 달하고 틈새에 끼면 구조가 힘들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테트라포트 아래로 추락 시 혼자 힘으로 올라오기 매우 힘들며 파도 소리로 인해 구조 요청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항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트라포드에 출입하는 낚시객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수산청은 테트라포드 출입 관리를 위해 포항 영일만항에 CCTV 6대를 설치했고 앞으로 CCTV 숫자를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테트라포드 구조물이 동해선 해안선을 따라 쭉 설치돼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대 A씨 등 남성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채팅 어플을 이용해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40대 남성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지표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응급실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비율은 3.3%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률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기 힘든 지역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과밀한 상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이런
병원 구성상의 문제로 기인을 하고 있고 경북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70%인 16개 시군이 적정 시간 안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6%인 5개 시군만 응급의료 취약지인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는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됩니다.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환자 수를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대구는 43명, 경북은 4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명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이번 기간에 사망한 비율을 말하는 중증도 보정 사망비를 보면 격차가 더 뚜렷합니다. 2015년에서 2019년 5개년 평균 입원 사망비가 대구와 경북은 매우 열악, 서울은 우수로 나왔습니다. 병상수 부족 등 취약한 의료 자원이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역의 권역별로 최소 3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2대구의료원 설립 등 열악한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대구시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시설과 인력, 장비 확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구자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국남부발전 9,300만 원,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 9,200만 원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직원 연봉이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 이어 전문대학의 1차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마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전문대도 대부분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안동대와 동양대 등 경북 북부 지역 주요 4년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3년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전문대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천에 있는 경북 도립대는 2022학년도 1차 수시 모집에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4.5대 1, 지난해 3.1대 1이었고 올해는 3대 1 선도 넘지 못했습니다. 안동 가톨릭 상지대는 2년 전 4.27대 1에서 최근 3.6대 1로 떨어졌고 영주 경북전문대는 2년 전 6.75대 1에서 이번에는 3.61대 1로 떨어졌습니다. 안동과학대는 2020학년도 5.25대 1에 이어 2021학년도 2.29대 1로 경쟁률이 반토막 났고 이번 수시에선 3.2대 1로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수시 경쟁률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건 학령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가 감소해 4년제 대학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고 연쇄적으로 전문대 지원율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보건계열이나 특성화학과는 하락 추세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톨릭 상지대 간호학과는 경쟁률 10.8대 1을 기록했고 안동과학대 간호학과는 5.46대 1, 신설학과인 반려동물 케어과는 3.43대 1을 보였습니다. 경북 도립대의 간판학과인 응급구조과는 7.2대 1, 축산과는 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지원자들의 대도시 소재 대학 선호 추세 경향도 더 뚜렷해진 만큼 지역대학과는 특성화학과 지원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강점을 가진 학과들 그런 것들을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켜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대 수시 2차 모집은 다음 달 8일 시작해 수능 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상북도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산업, 농축수산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 과제를 발굴합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7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중부 지역에 머물러 있던 비구름대는 차츰 남하하면서 오늘 밤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포항과 경주, 영덕은 내일 아침에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10에서 최고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21도, 포항 23도, 경주 26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남부 전해상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흐린 날들이 많을 텐데요. 토요일에는 막다가 일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